대한민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수많은 사적비 중 김밥 사적비가 있다. 나라를 위해 김밥이 어떤 공적을 세웠길래 사적비를 세워 기념하는 것일까? 천년의 옛 도시 선비의 고을이라 불리는 나주의 중심가 남고문 로터리에 세워져 있는 5.18 사적비가 바로 김밥 사적비이다. 사적비에는 나주 시민군의 주요 거점지였던 이곳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김밥, 주먹밥, 음료수를 무료로 제공했던 곳이라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나주에 거주하고 있었던 전남매일신문 김동문 기자의 증언을 들어보기로 하자. 저희 장성한 손주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할아버지 여기서 김밥 장사 누가 하던디요? 하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 사적비를 보고 나주 경찰서장 김상윤 총경이 17일 전남 도청 방어 경비를 위해서 전투경찰 1개 중대를 이끌고 방어 부대에 나가서 나주 경찰서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그 전투경찰을 위문하러 가느라고 나주 군청에 있는 공무원 부인들 백화패라는 부인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 백화패 회원들이 김밥 300명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300명분을 만들어서 광주로 보내려고 했는데 광주 나주 간 교통이 차단되는 바람에 그 김밥을 보내지 못하고 잠시 나주 군청에 보관했던 것을 나주 군청을 19일 날 점령했던 일련의 시민군 단체들을 달래느라고 더 이상 피해는 주지 말아달라고 달래느라고 당시 나주 군청 송모 부군수가 그 김밥 300명분을 전투경찰 급식을 그 시민군들한테 나눠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광주로 투입된 전투경찰을 위해 준비된 김밥 300인분이 1980년 5월 19일 나주 예비군 무기고를 탈취했던 시위대를 달래기 위해 주었던 사실이 이렇게 왜곡, 미화되어 있다. 탈취한 차량을 타고 무기고를 탈취해 무장을 한 그들에게 준 김밥 300인분이 과연 자발적 식사 지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강하게 든다. 광주단체들은 시민들이 시위대와 무장시민군들에게 자발적으로 식량을 제공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주먹밥을 상품화하기도 하고 다양한 주먹밥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현재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씨는 새로운 통치기구와 민중자위군대가 조성되었고 민중의 자발적 식사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논문에 기록하였다. 그러나 총과 강목, 쇠스랑 같은 무기들을 든 이들이 즐비한 무법도시에 자발적으로 음식을 준비해 나올 시민들이 얼마나 되었을까. 시위대와 시민군들의 식사 조달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여성단체가 있었는데 바로 송백회였다. 송백회는 좌익사건 구속자 부인들을 비롯한 운동권 여성들로 구성되어 1978년에 결성된 여성조직이었다. 운동권 강신성 목사의 아내 나혜영 씨, 황석영 씨의 첫 번째 부인 홍희윤 씨, 후에 광주 사태 주동자인 윤한봉의 밀항을 도왔던 김은경 씨, 난민전 출신 박광숙 씨, 장기표 씨의 아내 등이 활동하고 있었다. 송백회는 바자회나 그림전을 열어 구속자 옥바라지와 수배자 도피기금을 조달한 단체였다. 그들은 광주 사태 동안 녹두서점과 YWCA를 중심으로 시민군 지휘부와 함께 시위를 지원했다. 궐기대회, 가두방송, 대자보 작성, 투사회보 편집, 배포, 검은리본 제작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대중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송백회는 시위대와 시민군의 식량 조달에 앞장섰는데 조직적으로 각동에서 쌀을 거두고 여성 주민들에게 김밥과 주먹밥을 대량으로 만드는 작업을 할당하였다. 송백회는 광주 사태 주동자들과 긴밀하게 연결이 된 여성 조직이었을 뿐 자발적으로 식사 제공을 했던 일반 광주 시민들이 아니었다.
광주 단체들은 광주 사태 기간 동안 약탈이나 사건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고치된 민중항쟁이라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탈취한 수백 대의 차량, 장갑차, 무기들 또한 징발이란 용어로 정당화시킨다. 징발은 전쟁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가 사전에 확보해둔 군수물자나 인력 등으로 사태 해결이 힘들 때 국민의 재산을 긴급 매입해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가 매수할 징발 재산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징발법에 의하면 징발의 절차와 보상 또한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광주 사태 당시 무장 시민군들은 국가기관이라는 뜻이고 광주는 대한민국이 아닌 해방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과연 그들은 절차를 지켜가며 징발하였고 그에 따른 보상도 해주었을까? 그들의 증언들을 세밀히 살펴보기로 하자. 1980년 5월 19일 남동생이 계엄군에 의해 죽었다는 어느 여인의 절규를 듣고 1.5톤 봉고차에 올라탄 허춘섭 씨 일행은 주유소에서 내려 차에 넣을 기름을 요구했다. 여주인과 직원 한 명이 전부였던 주유소에서 기름이 없다고 하자 강목을 든 일행이 유리창을 박살냈다. 겁에 질린 여주인은 비상탱크를 열어 기름을 줄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차량들이 탈취된 상태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은 주유소였다. 남동생이 계엄군에 의해 죽었다고 울부짖던 여인은 기름을 넣은 봉고차에 전파사에서 탈취한 방송장비를 싣고 가두방송을 하고 다녔다. 그녀는 남편이 계엄군에 의해 죽었다는 절규방송을 하기도 하였는데 사실 그녀는 남동생도 없고 결혼한 적도 없는 미혼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전옥주라고 불리기도 했던 전춘심 씨였다. 전옥주 씨의 유언비어 방송으로 분노에 휩싸여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과 어린 학생들의 증언들은 차고 넘친다. 윤석진 씨의 증언 또한 놀랍기 그지없다. 윤석진 씨 일행은 중앙고속터미널에 가서 시위 차량에 쓸 차량을 요구하지만 거절당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100여 명의 사람들이 차에 달라붙어 차를 밀기 시작했다. 그래도 차가 움직이지 않자 흥분한 그들은 중앙고속 건물 안으로 들어가 회사 기물과 시설물들을 모두 부숴버렸다. 1980년 5월 20일 오후 6시부터 모든 경기장에 집결한 버스 택시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찍히는 증언이다. 버스의 창문들은 모두 부수어졌고 불을 붙인 택시들은 바리케이트로 돌진하는 화약고 역할을 했다. 광주 사태를 이끌던 윤상원 씨를 추종하던 고등학생 김효석 씨의 증언에 의하면 윤상원 씨는 군인들의 무기를 빼앗아 공격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군인 머리를 돌로 치고 기념으로 철모를 빼앗아 왔다고 자랑스레 고백하는 윤상원 씨의 무용담을 증언하고 있다. 성인이 안 된 10대에게 군인들을 찌르고 무기를 빼앗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1980년 5월 19일 나주 무기고 탈취를 선두로 하여 5월 21일에는 아시아자동차 안의 모든 버스, 트럭, 장갑차들을 탈취하였고 전남 일대 44개 무기고의 무기 탈취, 화순의 다이너마이트 탈취가 이루어졌다. 탈취한 일행들 속에는 영웅심과 모험심에 불타는 10대들이 섞여 있었다. 1980년 5월 22일자 북한 노동신문에서도 이러한 광주 상황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폭발물을 가진 광부를 비롯하여 농민 등 수많은 사람들이 광주에 모여들었다. 일부 주민들은 한 공장에 밀고 들어가 인원 수송 장갑차를 빼앗아 그것을 몰고 갔다. 폭동에 참가한 학생들은 향토 예비군의 무기고를 부수고 총들을 빼앗았다. 폭동군의 일부는 광주 가까이에 있는 한 경찰서를 급습하여 카빈 총 200점과 다른 소총 100점을 포함한 수많은 탄약과 폭발물을 탈취하였다. 심지어 노동신문은 전남대학교 병원 옥상에 기관총을 설치해
군인들에게 사격한 무장시민군을 묘사해 놓았다. 이 부분은 1980년 5월 22일 글라이스턴이 워싱턴에 보내는 미 국무부 5.18 문건과 일치한다. 전문의 일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광주는 완전히 공포의 장으로 변하였다. 사상자의 숫자는 전해지지 않는다. 공수부대들은 전남대 의과대학 옥상에서 기관총을 발사하는 폭도들에 대항해 도시를 방어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폭도들이 헬리콥터를 향해 총을 쏘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충격적인 이런 사실들을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 또 한 가지 강한 의문이 든다. 북한은 어떻게 그 당시 광주 상황을 실시간 기사로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일까? 시민군들에게 제공할 쌀을 얻기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녔던 고등학생, 정육점 문짝을 뜯고 들어가 고기를 볶아 먹은 시민군들, 인쇄할 종이를 얻기 위해 찾아다닌 지업사, 전남대 매점의 유리창을 깨고 도둑질한 빵, 그 어느 것도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온 것은 없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의 대부분은 어린 10대 아이들의 몫이었다. 그 기간에 뭐 예를 들면 사재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총기가 그렇게 많이 나돌았는데, 뭐 이렇게 개인적인 원한 가지고 무슨 뭐 살인 사건이 난다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은행이 털렸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간을 정말로 좀 정말 이렇게 뭐랄까 인생에서 참 찾기 힘든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기간, 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편하고, 예를 들면 막 서로 먹을 건 나눠 먹고 이런 어떤 기간이었지 않는가. 짧지만 좀 행복했던 이런 추억이고,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긍지를 느끼고 이렇게 만족했습니다. 전남대 출신 김태종 씨는 광주 사태 당시 서울에 올라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시를 폭격하려 한다는 유인물을 배포한 수배자였다. 그에게 그 참혹했던 시간들이 짧지만 행복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불에 탄 방송국과 세무서, 유리창이 깨진 버스, 불에 그을린 택시, 굳게 문 닫은 상점들, 이 모습들이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해방도시 광주의 모습이었다. 1980년 5월 27일 보급이 차단되었던 식료품, 의료품 등을 아낌없이 지원해준 곳은 무장된 해방정부가 아닌 최규하 정부였다. 최규하 대통령은 무기를 반납하는 학생들에게 선처를 베풀 것이라 끊임없이 발표하셨다. 도청, 시청 공무원들은 다시 복귀해 마비되었던 업무에 충실했다. 난장판이 되어버린 도로들, 흉흉하고 상처 입은 도시 정비, 때늦은 모내기를 도운 건 학살자로 매도된 군인들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광주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 추궁을 자제했다. 해방도시를 꿈꾼 무장난동자들로 인해 받은 상처와 슬픔은 오롯이 광주 시민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시 역사의 질문 앞에 서 있다. 그들의 행동은 징발이었을까, 약탈이었을까? 시민들은 자발적 지원이었을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또다시 묻는다. 도대체 5.18 정신이 무엇인가?